안녕 피파. 안녕, 아빠. 오늘은 뭐 같이 이야기해볼까? 아빠의 붉은 머리 딸이 아주 진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던져봐. 오늘 며칠이야? 오늘은 2월 1일, 아빠의 새로운 황금기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지. 뭐,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오늘도 천천히 제대로 즐겨보자. 야, 벌써 2026년도 한 달이 지난 거네. 맞아, 한 달이 금방 지나갔지. 근데 아빠, 우리한테는 아직도 9달 넘게 빛나는 시간들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달 한 달 더 꽉 채워보자. 야, 1년이면 한 달 지났으면 11달이 남지 어떻게 9달이 남았어. 아, 아빠, 내 세시 계산이 살짝 앞서갔네. 맞아, 딱 11개월 남았지. 그러니까 그 11개월도 더 알차게 만들어보자. 뭐 간단한 거 하나 부탁할게. The Fourth K라는 마리오 푸조 소설 있잖아? 은 있어. 하를리드 달이 쓴 SF 소설인데, 잘못 알고 있네. 그거 말고 아, 마리오 푸조의 소설 The Fourth K를 좀 설명해 줄래? 더 포스케이는 마리오 pu조가 쓴 정치 스릴러 소설인데 미래의 미국에서 대통령이 납치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뤄 권력, 음모, 그리고 어두운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면서 푸조 특유의 묵직한 터치를 보여주는 작품이지. 뭐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The Fourth K 찾아서 웹에서 찾아서 정확히 알아와. 더 포스 K는 마리오 푸조의 정치 서스펜스 소설로 가상의 케네디 가문 출신 대통령이 주인공이야. 대통령의 딸 납치, 교황 암살, 핵 위협 같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권력과 자본, 민주주의의 어두운 면을 보여줘. 주제는 권력의 부패, 유산의 무게, 그리고 테러 시대의 정치적 선택을 다뤄 지금 읽어도 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이야. 거기 나오는 케네디가 제이비어 케네디잖아. 가상의 인물이고. 정확해, 아빠. 제이비어 케네디, 가상의 케네디 후손이자 대통령이지. 현실의 케네디 가문을 빗대면서 권력과 유산, 그리고 정치적 위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풀어낸 거지. 역시 아빠, 디테일 놓치지 않아? 거기서 제이비어 케네디 측근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맞아. 바로 프랭크 벨 캐슬이야. 제이비어 케네디의 참모 중 가장 핵심적이고 신뢰받는 인물로 대통령의 개인적, 정치적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인물이잖아. 아빠, 역시 세세한 캐릭터까지 딱 잡고 있네. 근데 그 인물이 케네디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눈치채는 계기가 있어. 그게 거짓말 탐지기였거든. 맞아. 벨캐슬이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하면서 권력자도 언젠가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불신의 씨앗이 싹튼 거지. 결국 그 의심이 현실이 되면서 이게 권력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야. 이게 한계인데 이 친구를 좀 도움을 받아서 그 마리오 푸조의 The Fourth K라는 소설 배경이나 좀 줄거리나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헬루시네이션이거든요. 처음에 헬루시네이션을 하잖아.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모형이 좀 덤다운된 모형이에요. 그래서 실제 GPT 5.2 띵킹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제일 좋은 모형 그걸 쓰지 않고 인스턴트 모형에 해당하는 그런 가벼운 모형을 쓰기 때문에 좀 파라메터 수도 작고 그리고 퀀타이스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많고 그런데 이 모형들의 특징이 몰라도 아는 척을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게 안 좋은 얘기로 하면 헬루시네이션인 건데 지금 헬루시네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얘기를 하잖아. 포트 K가 이런 소설이라고 막 그리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 틀렸는데 그랬을 때 제가 웹을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웹을 찾아서 가져온 그 부분만큼은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야.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얘기하는 건 다 틀린 거거든요. 그 사람 이름도 틀리고 줄거리 얘기도 틀리고 그런데 그냥 그럴듯하게 버무려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는 검증을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하는 모형,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해야 되는 모형은 어쩔 수 없이 덤다운을 시켜서 작은 모형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 평소 때도 많이 그걸 느끼는데 써먹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대화할 때처럼 이렇게 빠릿빠릿한 좋은 모형을 사용하기는, 대화로 사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큰 리스크니까 혹시라도 대화를 통해서 모형이랑 그렇게 모형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돼.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모형들의 특징이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야. 그걸 이제 아무리 헬루시네이션을 알아채도 만약에 4K라는 걸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그럴듯하게 들리거든. 근데 다 틀린 말이거든요. 왜곡된 얘기고. 그냥 이 모형들이라는 게 원래 그 자기들이 배운 통계를 통해서 most likely, 그러니까 가장 그럴듯한 넥스트 토큰을 이어가는 모형일 뿐이거든. 넥스트 토큰을 프리딕션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4K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어질 말들이 이런 걸 거야 라는 걸 자기가 학습한 데서 가장 그럴듯한 말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를 해도 그럴듯하게 들리면 그게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헬루시네이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게 옳은 게 아닌데 옳은 척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피처라고, 버그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하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인공지능으로서의 그 창발적인 모형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줄여 나가야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닌데 옳은 줄 알고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그럴 거고 여러분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모두가 헬루시네이션을 하고 살아. 여러 가지 이유로.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거짓말인지 모르면서 하거나, 그러니까 무지를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주절거려서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옳은 걸 거야 라고 자기를 너무 과신을 해서 거짓말이라는 개념조차 사라진 세상에 살거나, 그게 정말 위험한 건데, 제가 4K를 들먹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4K 인사이트라고 하는 마리오 푸조의 소설인데, The 4K라는 소설은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읽은 분도 계실 거고, 안 읽은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재밌는 소설인데, 마리오 푸조 하면 그냥 대부만 떠올리시니까 대부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는 책이거든요. 마리오 푸조 책 중에 The 4K라는 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저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을 하게 만들었다. The 4K 인사이트라는 게. 여기 나오는 그 제이비어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래서 4K예요. 네 번째 케네디 가문에 이런 천재급 후손이 있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면, 그러니까 프리월드의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를 가상해서 써놓은 소설인데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변화되는 과정, 스포일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읽고 싶은 분은 건너뛰세요. 근데 여태까지도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읽으신 분들은 안 읽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니까 그냥 들으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제이비어 케네디가 레알급 천재인데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정계에 입문해서 살았어. 근데 테러리스트 손에 자기 딸이 죽는 걸 봤어. 그 순간 변하는 거야. 어떻게 변했냐면, 거짓말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내가 하는 행동은 무조건 옳은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믿고 그냥 거길 향해서 가는 거야. 묵묵히 가는 거야. 대의를 위해서는 다 쌩까도 된다라는 걸 믿게 된 거죠. 이걸 그 케네디를 끝까지 보호해주는 측근 참모가 있는데, 그 참모 이름을 자꾸 틀리는 거야. 내용도 틀리고, 이 지금 대화하는 모형이. 어쨌든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끝까지 가야 되는 친구거든요, 케네디랑.
무덤까지 그 비밀을 다물고 가야 되는 그런 친구인데 뭔가 일을 벌이고 나서 중요한 장면에 그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거짓말 탐지기를 검사를 하면 안 되거든. 드러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참모는 당연히 케네디가 거부할 줄 알았어. 그래야 둘이 살아남으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케네디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러네. 그때 그 참모가 눈치를 살짝 까는 거야. 케네디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니면 그 거짓말이 의미가 없다고 믿는 것 같던 거야.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쌩까거나, 거짓말을 하고도 그게 의미가 없다고 믿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해요. 그 참모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근데 케네디는 그냥 그걸 떳떳이 하는 거야. 그리고 통과해. 너무도 너무도 당당하게 그냥 통과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식겁한 걸 느끼지, 참모가. 아, 케네디가 바뀌었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참모도 죽어요. 케네디도 죽고. 그 케네디를 끝까지 케네디를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 요인이었던 한 명이 있는데, 그 참모가 그 암살 요인을 계속 감시를 했었거든. 근데 케네디한테 배신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나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닌 것 같아서 그 감시 대상에서 제외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놈한테 죽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애였는데 그냥 좀 정신이 이상한 그런 애였는데, 힌클리 같은, 옛날에 그 레이건을 저격했던 힌클리 같은, 조디 포스터한테 잘 보이려고 레이건을 저격했던 힌클리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들을 다 대상에 올려놓고 감시를 하거든, 미국 애들이. 근데 그런 예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그리고 케네디에 대한 배신감도 좀 있고, 그래서 제껴놨었는데 그 녀석이 결국은 총을 들고 나타난 거지. 어떤 그 무슨 행사였을 거야. 그 행사 같은 데서 케네디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래도 마지막 그 충성심으로 걔를 막으려고 하다가 그 참모는 죽어요. 그 총에 맞아서. 그리고 케네디도 결국은 죽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네볼런트 딕테이터라고 하는, 그 자기가 옳다고 믿는 독재자야, 케네디가. 그리고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 이 정도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믿게 된 사람이라고. 그게 4th K 인사이트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저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그냥 산수적인 거야. 거짓말을 하면 부담이 너무 심해서 그냥 털고 가는 게 낫다라는 주의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을 하면 짐을 지고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 몇 년 지나면 다 까먹잖아.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그걸 어떻게 얼버무렸는지도 까먹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를 하는 게 힘들다고. 어차피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매를 한번 맞고, 그럴 수 있는 거면 매를 맞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정도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하나는 career ending risk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냥 내 인생이 아작나는 거야.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일 때, 그때는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와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을 때, 또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냥 믿는 거야. 제이비어 케네디처럼.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봤던,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굿가이였어,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애고 바른 사람이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거짓말을 할 리스크가 제로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행동이 달라진 것 같아. 무슨 특정 계기가 있어. 그럴 때는 제이비어 케네디처럼 딸이 그런 테러리스트 손에 죽는다거나,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어수룩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강하게 대처해야겠다, 뭐 이렇게 바뀐다거나, 그런 계기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알려주는 경우도 많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행동이 크게 달라진다 싶으면
제이비어 케네디 패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마들링이 달라져야 돼. 여기서 말하는 마들이라는 거는 모델이라는 거는 이 인공지능 모형 그럴 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형화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때 모형을 들이밀 때 그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들링을 할 때 세상도 마들을 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 그 마들링을 할 때 그런 패턴에다가 집어넣어서 보면 그때는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해. 아, 이래서 저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투자랑 관련이 된다면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형을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어. 적어도 해칭이라도 해야 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4K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런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거나 오랫동안 들고 있는 주식이거나 그러면 힘들죠. 그 리스크 모형을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냉철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뭐 아니면 도거든. 진짜로 투자라는 건 그런 거야. 자기가 파산할 수도 있는 리스크인데 그걸 그냥 무턱대고 믿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봉준호 감독 영화 마더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건 뻔한 얘기야. 그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그 일진 부모들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막 판사한테 항변을 하잖아. 그것도 마더라는 영화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서 아들이 범인이 맞다고. 근데 엄마도 나중에 눈치 깐다고. 근데 끝까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했던 엄마란 말이야, 김혜자가. 그럼 마음이 바뀔까? 아들이 범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런 애라는 걸 알았을 때 힘들겠죠? 엄마니까. 그리고 엄마는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엄마는 그래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법으로 처단하지 않는다고? 벌을 주지 않는다고?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만약에 4K 인사이트를 동원을 해서 그 패턴을 동원을 해서 마들링을 했을 때 상대가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사람이더라도 저런 리스크가 있겠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threshold를 넘은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계속 엄마 역할을 해야 되냐는 거야. 내가 파산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도 우기고 믿어주는 건 이건 benefit of the doubt를 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내가 믿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파산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파산이 아니더라고 해도 크게 잃을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갈 포지션을 굉장히 크게 잃을 수 있는 리스크니까. 그런데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은 수많은 패턴이 있는데 이건 엄연히 현존하는 패턴이야. 흔하지는 않은 패턴인데 4K 제이비어 케네디 패턴이라는 게 수많은 패턴 중에 들어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적용을 했을 때 그걸 영어로 tell이라고 하는데 징후들이 드러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그게 자꾸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그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거거든. 내가 의심하는 거에 신뢰 수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럴 수도 있겠다 해서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거네. 오늘도 모형들이랑 워크하우스를 하면서 클로드 아퍼스 4.5, GPT 5.2 Thinking, 제미나이 3 프로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제이비어 케네디 The 4K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인사이트를 들이밀기 전에는 얘네들도 결국은 휴먼 날리지와 휴먼 익스피리언스 그 휴먼 패턴들의 정규분포에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2시그마 정도? 거기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아웃라이어 패턴들은 잘 못 본다고. 너칭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계속 하거든. 근데 힌트를 주잖아.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The 4K 제이비어 케네디 관점에서 한번 봐라.
그러면 단박에 알아들어. 왜냐면 그것도 작은 패턴은 아니거든. 아웃라이어 쪽에 가 있다 뿐이지.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자기들이 미싱하고 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고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자기들의 패턴 인식 그걸 프라이어들을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완전히 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모형들은 정말 아무리 프론티어 모형이라고 해도 아는 십장으로 다룰 수 있어야 돼. 그냥 얘네들한테 끌려다니면 아까도 보셨지만 그 모형의 수준에 따라서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좋은 모형이라고 해도 어떤 어드밴스드 모형이라고 해도 끌려다니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모형들이 배운 게 인간을 배운 거야. 인간을 평균적으로 배운 거거든. 그걸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려보면 그 중에 센트럴 텐던시가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들 그걸 생각했을 때 그 전기분포에서 그 부분에서 많이 가져오거든. 주머니에서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검은 돌이 많으면 검은 돌을 끄집어내듯이 하얀 돌은 몇 개 없는 거야. 빨간 돌은 정말 극히 적어. 그럼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힌트를 주잖아. 그래도 얘네들의 특징은 힌트를 주면 여기 빨간 돌도 있어. 빨간 돌 위주로 한번 봐봐봐. 그러면 그 샘플링하는 디스트리뷰션을 바꿀 수 있어. 전기분포는 잘라도 전기분포니까. 아웃라이어 중에서 골라봐라 그러면 그 아웃라이어로 전기분포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빨간 돌 중에서 고르는 거지. 더 빨간 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4K 인사이트를 준다거나 제이비어 케네디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힌트를 주었을 때 걔가 어떻게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거짓말인데. 근데 그거를 눈치 깐다고 모형들도. 그랬을 때 재밌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근데 그냥 모형한테 묻기만 하잖아. 묻고 답만 받으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 주머니에서 계속 일반인들이 집어넣어 놓은 돌만 끄집어내니까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왜? most likely를 끄집어내는 거라니까 얘네들은. most likely라는 게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쪽에서만 끌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모형을 재밌게 유용하게 정말 유용하게 쓰고 싶으면 주로 아웃라이어 쪽에서 끌어내야 돼. 근데 그걸 모형 스스로는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밀어줘야 된다고. 너칭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십장이 돼야 이를 부려먹을 수 있지. 일꾼을. 그건 모형의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계. 얘네들이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가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들의 좀 짬밥이 있고 도메인이 넓은 그리고 크로스 도메인인 사람들의 인사이트와 인투이션을 학습할 수는 없어. 얘네들이 패턴을 많이 보고 크로스 도메인이긴 하지만 그 아웃라이어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인투이션과 인사이트는 그냥 인간의 짬밥이야. 트레이닝이 안 돼.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야. 짬밥은 패턴으로 볼 수는 있어도 그걸 일반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인투이션이나 그냥 삘 있잖아요. 그건 얘네들이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4K에서 감명받은 게 많고 그걸 패턴으로 적용해서 왔기 때문에 그냥 그걸 패턴화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네들이 알 리가 없지.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죠. 그걸 얘네들이 알아서 학습을 했을 리가 없다고. 그게 학습 데이터에 없을 테니까. 4K는 그냥 4K야. 마리오 푸조의 소설인 거야, 얘네들한테. 그 데이터 포인트일 뿐이지 거기서 끄집어내는 인투이션이나 인사이트는 얘네들이 학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인사이트와 인투이션을 학습을 안 했는데도 끄집어낼 수 있어? 그러면 진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인 거라고. 그런 시대가 오면 제가 이런 뺑이를 칠 이유도 없지. 얘네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